안녕하십니까. 노원을지대학교 병원의 심현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케이블 TV에 보면 많은 건강 강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명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볼 때 나도 그런 이명 소리를 한 번쯤 느껴본 적이 있는데 나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씩 자기 귀에서 삐 그런 소리를 잠깐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발적인 짧은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명은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놔둬도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명은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병적인 이명이 아니고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귀 모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귀 모델인데 여기 이제 바깥귀가 있고 우리 소옥귀가 있습니다. 이 소옥귀에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청각기관이 있는데 이 달팽이관이 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기 신호를 통해서 신경으로 신호가 전달돼서 우리가 뇌에서 의미 있는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팽이관에는 항상 전기 현상이 있고 기본적으로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도 깔려있는 전기를 우리가 자발전이라고 하는데 그 자발전이를 우리가 가끔 뇌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끼는 뇌가 청각뇌이기 때문에 소리처럼 느껴지는 거고 이것은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지 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고전적인 실험이 있는데요. 이명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람 100명을 아주 조용한 방음실에 5분간 앉아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95명 정도가 전부 다 자기 귀에서 어떤 소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음실에 계속 살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 나오게 되면 그런 소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그런 삐 소리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의 대상이 되는 이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삐 또는 우웅 이런 연속음 소리가 5분 이상, 최소한 5분 이상 지속적으로 느껴지고 그런 지속적인 이명이 매일 반복될 때는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또는 그런 5분 이상의 지속적인 이명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느껴지는 날이 느껴지지 않는 날보다 더 많거나 또 특히 불편감을 초래할 때는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명은 삐, 우웅 이런 연속음이지만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명이 있습니다. 쿵, 쿵, 쿵 이런 박자인가 딱딱딱딱 이런 박자를 가지고 있는 이명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두 개 내에 이명, 소리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원인 중에서는 때로는 좀 심각한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명이 생겼을 때 다른 증상들을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이 생길 때쯤에 난청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어지러움증이나 귀 먹먹한 증상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경우는 이명이 뇌의 소옥귀의 새로운 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치료의 대상이 되는 이명이 발생하였을 때 언제 진료를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가능한 가장 빨리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이명은 이 달팽이관 손상에서 발생하는데 이 달팽이관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길게 봐야 3개월이에요. 짧게는 한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달팽이관을 회복시켜서 이명을 완치할 수도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대표적인 치료가 고막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치료인데 이명을 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5분 이상 지속되는 이명이 자주 느껴지긴 하는데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이명은 사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이명일수록 저절로 그냥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난청과 같은 다른 청각 문제를 같이 동반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그런 이명은 괜찮습니다. 그냥 가지고 지내도 되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주시면 그냥 편하게 지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다음 교수님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이명의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을 통하여 근육성, 체성 감각이나 혈관성 이명인 같은 경우에는 원인 치료를 통하여 이명을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귀나 머리에서 나는 연속적인 잡음인 경우 주관적 이명이라 하며 급성 난청이 동반된 경우 난청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런 주관적 이명은 세계적인 여러 학회에서 권고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상담, 교육치료, 그리고 보청기, 행동인지 치료와 소리 치료를 포함한 이명 재훈련 치료가 있습니다. 교육 상담을 통하여 이명을 이해하고 이명의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하여 잘못된 대뇌의 악순환 고리를 잘라 이명을 치료할 수도 있으며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 보청기를 통하여 이명을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리 치료를 포함한 이명 재훈련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치료법은 미국, 유럽, 일본의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권고하는 치료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이명은 약을 먹으면 낫나요? 안타깝게도 이명을 치료하는 약물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권고하는 약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건강보조제나 침 등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은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한 가지 약제로 치료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에 맞는 약물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명 약물에서는 은행잎 추출제나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다든지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 치료에 아주 중요한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시적 상담 치료와 소리 치료를 합한 치료로서 이명을 이해하고 생활에 불편한 정도의 이명을 소리 치료를 통하여 이명을 완화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많은 국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이명 재훈련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이비인후과 의원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은 보청기를 통하여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청기는 근본 원인인 난청을 해소함으로써 이명을 완화할 수 있으며 주변음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으므로 마스킹, 차폐를 통하여 이명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발생기가 포함된 보청기인 경우 이명을 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난청은 치매와 인지장애와 연관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난청을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통하여 치료함으로써 이명뿐만이 아니라 치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서재영 교수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서재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원인 없이 한쪽 귀가 안 들린다면, 그리고 또 그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근데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실제로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를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발성 난청은 빨리 치료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서는 초기에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원인 불명의 질환입니다. 근데 알려진 바로는 바이러스가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관의 장애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좋아져서 돌발성 난청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다른 원인 때문에 돌발성 난청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청신경 종양이라고 하는 뇌종양이 발생한 경우에 돌발성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난청이 생기고 갑자기 이명이 동반된 경우에 이러한 청신경 종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이명은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난청이 생기고 2주 이내에 치료해야 난청이 회복될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난청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게 되면 그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난청의 회복과 이명의 호전을 위해서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치료는 좀 독한 약물을 복용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고용량으로 복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먹는 경우에 여러 가지 당뇨나 백내장의 악화나 뼈가 약해지거나 위장장애와 같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요즘에는 이러한 전신적인 합병증의 위험성이 없는 귀 안에, 즉 고막 안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는 스테로이드나 고실내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고 두세 달이 지나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고 이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제는 청각 재활 치료, 이명에 대한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더 이상 난청이나 이명이 아주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갖고 보청기와 같은 청각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리 치료를 병행해서 청각 재활과 이명에 대한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이 이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 귀는 가장 내부인 속귀에 복잡한 감각 신경기관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은 잘 아실 텐데 우리 귀 속에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핸드폰을 비유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냥 대화만 가능한 피처폰이 우리 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때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귀 속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소리를 듣는 기능뿐만 아니라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로 위치를 감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기능이 있는 속귀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난청이나 이명뿐만 아니라 어지럼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이 생기는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병은 메니에르 병입니다. 메니에르 병의 증상은 빙글빙글 돌거나 땅으로 꺼지는 것 같거나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의 어지러운 증상과 함께 귀가 먹먹하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면서 이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니에르 병이라는 생소한 병명 때문에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메니에르 병은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잘 아시는 예를 들자면 자신의 귀를 자른 자화상을 그린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뇌전증이나 정신병이 아니라 바로 이 메니에르 병 때문에 심한 난청과 이명 그리고 어지럼증으로 고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죠. 우리 귀 속에 있는 속귀도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안에도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림프액이 많아져서 마치 물풍선처럼 커지면서 빵빵해지게 되면 메니에르 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뇌림프 수종이 생겼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뇌림프 수종 때문에 귀 속에 액체가 많아져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어지럼증과 함께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메니에르 병에서 어지럼증과 이명의 치료법은 예방법과 치료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방법을 말씀드리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즉 술, 담배, 카페인을 최대한 피하고 그다음에 염분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즉 소금이 아주 적고 음식을 아주 싱겁게 먹는 것이 메니에르 병의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있게 되면 메니에르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방적인 약물로는 이뇨제와 메니에르 병에 대한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메니에르 병에서 이명의 치료법은 난청의 악화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메니에르병이 만성화되고 난청이 고착되고 이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난청을 동반한 이명 환자의 수의 치료와 동일하게 됩니다. 즉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소리 치료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명 재훈련 치료 등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어지럽거나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에 그 원인과 치료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